다음은 그 3.2절 확률의 하디-바인베르그 평행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에서 부모의 형질적 특성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고 확률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 형은 두 개의 대립 형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자손은 부모로부터 각각 한 개의 대립 형질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갖게 됩니다. 이때 양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대립 형질은 무작위적이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개체군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대립 형질의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하디-바인베르그 평행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대립 형질 캐피탈 A와 스몰 a를 갖는 유전자형에 대해서 전체 개체군의 대립 형질의 수에서 대립 형질 캐피탈 A의 비율이 P, 대립 형질 스몰 a의 비율이 Q이면 자손 세대에서도 대립 형질 캐피탈 A의 비율이 P, 대립 형질 소문자 A의 비율이 Q 이고 자손 세대에서 유전자형 AA, 캐피탈 AA, 캐피탈 A, 스몰 a, 스몰 a 비율은 각각 P의 제곱, EPQ, Q의 제곱이 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형, 유전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생물, 개체 등에서 발현된 유전적 특성이고요. 예를 들면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성이나 열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대립 형질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겉으로 잘 드러나는 유전자의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멘델의 완두에 대한 대립 형질의 그 예를 보시면요. 씨의 모양이 그 둥글고 또는 주름진 그런 케이스로 나눌 수 있고요. 둥근 경우가 우성인, 우성인 것이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완두콩들은 다 둥글죠. 주름진 거는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씨 색깔은 이제 황색이 있고 녹색이 있는데 황색이 더 우성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대립 형질에 따라서 우성하고 열성에 따라서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7을 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레이스와 상거에 대해서 1954년 1279명의 영국인으로부터 모든 MN 혈액형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 개체군이 하디-바인베르그 평행 상태에 있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자손 세대에 대해서 각 혈액형의 비율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이런 그 자료를 얻었을 때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자료거든요. 이 자손 세대에 대해서 각 혈액형의 비율을 이제 구해보시오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대립형질 M이 전체 대립형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자, 확률 P라고 이제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혈액형의 모양은 자, 이 MN식 혈액형의 그 형태인데 그 M이 첫 번째 케이스는 두 개가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M이 부모로부터 아빠, 엄마로부터 이렇게 하나씩 M을 받은 거겠죠. 또 각각을 받은 건데 각각 다 M을 이제 받은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한쪽으로 또 M, 다른 한쪽으로는 N. 또 마지막은 그 양쪽 부모로부터 N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비율을 계산할 때는 이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가 두 개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전체는 1279의 2배가 전체 그 샘플 스페이스가 될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 M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의 수가 363의 2배,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에서는 634 한 번만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 B의 값을 취하면 되고요. 이 B의 값을 계산하면 2558분의 1360, 이걸 이제
소요점 계산을 하면 0.53이라는 값이 이제 얻어지고요. 대립평질 n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q는 자 p가 이렇게 계산되었으니까 자 1에서 p를 뺀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게 0.468이 계산이 되어지고요. 실제 앞에서 계산했던 그런 그 비율을 직접 각 경우수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체군이 하디-바인베르그 평행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자선 세대에서 혈액형 MN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P의 제곱 0.532의 제곱을 계산하면 대충 0.283 나오죠. 28.2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28.4랑 예, 근사하죠. 혈액형 MN의 비율을 보시면 EPQ로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데 그게 49.8, 여기 49.6이죠. 예. 그 다음에 NN의 그런 비율은 Q의 제곱 계산하면 0.19에서 21.9, 22에 거의 동일한 값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디-바인베르그 평형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이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제 3.8을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어떤 시의 주민들의 ABO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혈액형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MN 혈액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ABO 혈액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디-바인베르그 평형 상태를 가정할 때 대립평질 ABO가 전체 대립평질에서 차지하는 비율 PQR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혈액형이 A, B, O, AB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게 유전자형 그 관점에서 묶어보면 AA, AO는 다 A로 나타나고요. BB, BO는 B로 나타나고 OO는 O, AB는 AB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비율은 여기 표에 정리된 것과 같이 35%, 12%, 49%, 4%가 나타나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형 AA 비율은 P제곱으로 계산된다 그랬죠. 그죠? P제곱으로 계산되고요. AO는 하나는 A, 하나는 O니까 EPR로 계산이 되어지고요. 왜냐면 AO가 만들어지는 게 이 순서에 관계없이 OA나 AO나 둘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PR 곱한 값이 2배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0.35가 되겠습니다. B는요, BB하고 BO를 계산했는데 BB가 Q 되고 BO의 비율은 EQR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개를 더한 게 0.12가 돼야 되고요. R의 제곱은 0.49, R이 5인 케이스에 대응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B는 EPQ 0.04가 됩니다. 자, R을 먼저 계산해보면 R제곱이 0.49니까 루트 씌워보면 R 값이 0.7이 나오죠. 그리고 P제곱 더하기 EPR에서 R 넣고 정리하면 P의 제곱 더하기 1.4P는 0.35가 나옵니다. 그 식을 풀면 P가 대충 0.22가 나오고요. 이제 Q의 제곱 더하기 1.4Q는 0.1을 만족하는 그런 경우에서 Q가 0.08이 나오죠. 따라서 전체 중에서 대립평질 ABO가 차지하는 그런 비율은 22, 8, 70%다 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됩니다.